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HBS 뉴스 데스크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성대학교는 온라인 강의와 오프라인 강의를 병행하는 블렌디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을 통해 출석과 성적이 인정되는 가운데 학생들은 현재 온라인 강의 운영 방식을 어떻게 체감하고 있을까요? 이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블렌디드 수업의 온라인 강의는 정해진 기한 동안 일정 시간 이상 영상을 시청하면 출석과 성적이 인정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두고 일부 학생들 사이에서는 학습의 효율성과 수강의 편의성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온라인 강의의 운영 현황과 학생들의 만족도는 어떤지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제가 본 바로는 일단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이 덜 조금 효율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 같은 것도 잘 쓸 수 있고 그렇기는 한데 집중도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좀 떨어지는 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진짜 정말 빨리 보는 게 아닌 이상 빨리 보는 게 좀 잘 맞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만약 좀 제한되면 덜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현재까지는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조금 더 생각해보면 좋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온라인 수업 끝나고 나서 바로 과제 형식으로 짧은 퀴즈 같은 것만 해도 조금 온라인 수업을 좀 더 집중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성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학습 효율성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13.3%는 매우 효율적, 46.7%는 대체로 효율적이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전체 응답자의 53.3%가 수업 몰입도 및 강의 질 저하를 온라인 강의의 가장 큰 불편사항으로 꼽았고, 다음으로 33.3%가 시간 관리 및 자기 통제의 어려움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전체 응답자의 60%는 배속과 관련한 강의 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스마트융합교육센터 측은 최초 수강 시 원배속 시청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출석 인정의 공정성과 학습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운영 기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학생들의 편의성을 고려해 배속 시청과 관련한 수강 방식의 개선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학기별 만족도 조사와 상시 유선 문의 창구를 통해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학생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블렌디드 수업의 목표는 공간의 제약을 줄이고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 효과를 높이는 데 있습니다. 대학 측의 관리 기준과 학생들의 학습 편의가 조화를 이루는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합니다. HBS 이다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생성형 AI의 대중화로 대학가의 수업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올해 3월 AI 윤리 지침을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라 수업별로 달라지는 AI 활용 기준과 학생들의 인식을 취재했습니다. 김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생성형 AI가 대학가 깊숙이 자리 잡으면서 학업 환경도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의 HSU AI 활용 윤리 지침은 학문적 양심 준수, 출처 명시 등의 기본 원칙을 제시하되 실제 적용은 교과목의 특성에 맞게 교수자의 판단을 존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수자별로 허용 범위가 상이해지면서 학우들이 실제 학업 과정에서 체감하는 상황과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알아봤습니다. 각 과목마다나 학과마다 사용하는 범위가 다르다고 생각해서 교수님들이 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4학년이다 보니까 발표 수업이나 전공 수업은 문제풀이가 많은데 발표 수업에서는 AI를 사용하기 솔직히 아직 힘들고요. 왜냐하면 AI를 사용해도 PPT에서는 다 티가 나고 아직은 문제풀이에서는 AI를 사용을 하는 게 교수님도 권장을 하시고 요즘은 이제 AI를 막 교수님들이 막는다기보다는 활용하는 법을 알려주시다 보니까 그런 점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한성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HSU AI 활용 윤리 지침 관련 설문조사 결과 수업이나 과제 작성 시 AI 활용 기준에 대해서는 일부 수업에서만 안내받았다는 응답이 64.7%로 가장 많았습니다. 현 AI 활용 기준과 관련해서는 활용 세부 경계 모호나 불이익을 우려한 응답이 82.4%를 차지한 반면 교과목별 기준 차이가 타당하거나 불편이 없다는 응답도
52.9%로 집계됐습니다. 학생들은 과제 유형별 구체적인 허용 범위 명시와 출처 표기법 및 AI 활용 우수 사례 제시, 감점 기준의 명확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타 대학에서도 생성형 AI의 급격한 확산에 발맞춰 툴별 세부 허용 범위나 올바른 출처 표기법 등 명확한 기준 마련에 힘쓰고 있습니다. 중앙대학교는 강의기획서 상의 전면 금지, 사전 승인 및 출처 표기 후 사용, 자유로운 활용의 3가지 옵션을 사전에 명시하도록 해 수업별 허용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고려대학교 역시 과제물 작성 시 아이디어 탐색이나 문장 편집 등의 AI를 활용한 경우 과제 하단에 사용 목적과 AI 모델을 적고 원출처를 명시하도록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순 번역이나 맞춤법 검사 등 도구적 활용은 표기를 면제하면서도 AI 결과물을 검증 없이 그대로 제출할 시 발생하는 최종 책임은 학생에게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생성형 AI의 올바른 활용 기준은 학내 구성원 모두의 학문적 성과 및 교육 환경과 직결됩니다. 변화하는 기술에 발맞춰 지침이 발표된 만큼 학생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명확한 가이드라인 정립을 위해 앞으로도 학내의 지속적인 관심과 논의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HBS 김연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성대학교 캠퍼스의 휴게실 운영 방식을 둘러싸고 학내 구성원들 사이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용 휴게 공간의 확대부터 시설 환경 개선까지 학생들은 무엇을 원하고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남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한성대학교가 운영하는 주요 휴게 공간은 상상파크, 상상관 7층 공용휴게실, 그리고 상상관 2층 여성휴게실입니다. 그런데 최근 학생들 사이에서 이러한 휴게 공간의 운영 방식과 규모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브리타임 등 학생 커뮤니티에서는 공용휴게 공간의 확대, 접근성 개선, 시설 환경 등 여러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들이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한성대 학생들의 휴게 공간인 상상파크입니다. 현재는 사람이 없지만 학기 중에는 이 넓은 공간도 많은 학생들의 수를 수용하기엔 부족합니다. 이에 일부 여학생들은 공용 휴게 공간보다 상상관 2층 여학생 휴게실을 많이 이용한다고 밝혔습니다. 2층 휴게실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자리가 부족했던 경우는 없고 괜찮았던 것 같아요, 항상. 상상파크는 넓지만 피크 시간대에 가면 자리가 부족한 것 같고 공용 휴게실은 자리가 좁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강의실에서 먼 동아리실까지 가서 쉬거나 아니면 다른 실내 공간을 찾아다니는 것 같아요. 인터뷰 결과 학생들은 휴게 공간의 종류는 여러 개이지만 모든 학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공간은 부족하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현재 휴게 공간 운영이 전체 학생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한성대학교 학생 10명을 대상으로 휴게실 운영 방식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현재 교내 휴게 공간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만족 70%로 대부분 만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향후 교내 휴게 공간 운영 방향 설정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는 휴게 공간 확대에 대한 응답이 70%로 응답했습니다. 또한 학생들은 휴게 공간을 이용하려고 할 때 자리가 없었다, 시험기간 등 특정 기간에 이용하러 가면 항상 자리가 없어 잘 가지 않게 된다 라는 의견도 피력했습니다. 학생들은 대부분 교내 휴게 공간에 대해서는 만족하지만 휴게 공간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한성대학교 학생복지팀은 상상파크와 상상베이스 등 휴게와 학습이 결합된 하이브리드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시험기간처럼 특정 시기에는 이용수요가 일시적으로 몰리다 보니 공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측은 학생 건의사항을 반영해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시험기간 상상파크와 세미나실 등을 24시간 개방해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여학생 휴게실에 대해서는 단순한 휴식터를 넘어 신체적 불편을 겪는 학생들을 위한 보건성교의 공간이라고 설명하며 앞으로 여학생 휴게 공간 유지와 더불어 모든 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공용 휴게 공간 확충에도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학생들이 체감하는 학습 및 휴식 공간에 대한 의견과 그에 따른 요구가 나오는 가운데 학교 측도 시설 개방 확대와 공간 확충으로 응답하고 있습니다. 이번 보도를 통해 학생들이 체감하는 공간 여건과
학교의 운영 정책이 얼마나 균형을 맞춰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HBS 남정현입니다. 2026년 6월 5일부로 한성대학교 콘텐츠 디자인 칼리시가 사단법인 웹툰협회와 웹툰 산업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의 목적은 한국 웹툰 산업의 인재 양성 및 발전 도모와 현업 작가를 활용한 맞춤형 교육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양 기관은 웹툰 작가와 산업 전문가 특강, 학생 멘토링, 진로 취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디칼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학생들의 현장 경험을 넓히고 글로벌 웹툰 시장에 대응할 실무형 인재 양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성대학교의 대표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인 한성대학교 국제여름학교가 여름을 맞아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특별 문화체험 행사를 열었습니다. 2010년부터 해외 자매 결연 대학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운영되어 온 히스는 올해 참가자들에게 한국의 독특한 여름철 보양식 문화를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난 7월 14일 상상관 K키친 한상에서 초복맞이 삼계탕 데이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의 전통 음식 문화를 직접 경험하며 문화적 이해도를 높이는 계기를 제공했습니다. 나아가 대학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유학생들의 빠른 적응과 소속감 형성, 캠퍼스 내 다양한 구성원 간의 활발한 문화 교류를 이끌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와 정부의 모두의 카드, K패스를 통합한 기후동행카드 플러스가 오는 9월부터 본격 운영됩니다. 기후동행카드 플러스는 이용자의 월 교통비와 이용 패턴에 따라 환급형과 정액형 가운데 더 유리한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광역버스와 광역철도를 자주 이용하는 시민을 위한 광역버스용 플러스권도 도입되며 청년 할인 대상은 만 35세에서 39세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기존의 따릉이와 문화시설 할인 혜택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이용 방식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존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는 새 카드를 발급받아야 하지만 K패스 이용자는 별도 발급 없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편 혜택은 서울 시민에게만 한정돼 적용되는 만큼 사전에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어느덧 8월에 접어들며 한여름의 뜨거운 열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한 햇살과 습한 날씨로 지치기 쉬운 요즘, 무엇보다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답답한 무더위 속에서도 모쪼록 마음만은 시원하고 여유로운 나날을 보내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HBS 뉴스 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